안녕하세요, 지라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서 했던 운동에 대한 고찰과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카메라에 기어 나왔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 경험을 통해 조금은 무식하지만 현실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운동 역사를 둘러보면 학창시절에는 농구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거의 무조건 농구를 하러 나갔고 주말에는 2-3시간씩 농구를 했어요. 농구를 한 이유는 슬램덩크를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 멋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입대하고 전역한 뒤에는 클라이밍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클라이밍은 4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클라이밍을 그만두고 헬스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클라이밍을 하다가 헬스로 바꾼 이유는 몸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말 그대로 건강상에 좋은 몸이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몸을 말합니다. 물론 클라이밍도 그렇고 다른 운동도 그렇고 건강상에 좋은 몸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는 몸도 만들 수 있어요. 운동을 통해 근력을 향상시키고 살이 빠지면 당연히 좋아 보이는 몸이 되겠죠. 하지만 헬스는 그 효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의 주 목적은 테니스를 잘하는 것이고 수영의 주 목적은 수영을 잘하는 것이고 농구의 주 목적은 농구를 잘하는 것이죠. 운동마다 다른 목적이 있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운동에 맞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헬스는 바디빌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주 목적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넓은 등, 예쁜 빵댕이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헬스는 일종의 뷰티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 지금 운동하러 가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어. 나는 예뻐지러 가는 거니까 운동보다 미용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라는 하지만 운동이라고 하죠. 왜냐면 운동 간다고 얘기하면 남들이 다 멋있게 보아주니까. 마음 한켠엔 뷰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몸의 특정 부위에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체지방을 줄이거나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헬스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예쁜 몸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헬스를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헬스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실제 효율적이라고 해서 누구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효율적인 운동, 효율적인 영어 공부, 효율적인 돈 축적,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몸짱이 되고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미, 도끼, 기질, 돈, 여유, 몸 상태와 같은 복잡한 마음 체계와 현실 문제의 집합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헬스가 몸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효율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세지를 아무리 해도 재미도 없고 또 혼자 외롭게 해야 되고 힘만 들어. 며칠 해봤는데 티도 잘 안 나. 티 안 나서 알아보니까 몇 개월은 더 해야 된대. 그러면 안 가게 될 확률이 높죠. 적어도 그 사람에게 헬스는 아무리 몸을 만들려고 해도 무의미한 운동이 될 거예요. 반대로 하루 이틀밖에 안 했는데 거울 앞에 서서 오씨 좀 큰 것 같은데?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헤헷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거 며칠 깔짝 했다고 거울 앞에서 저러네 이렇게 욕을 먹거나 바보같이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바보 같은 면이 때때로 헬스에 재미를 붙이는데 도와줘요. 잠깐 샜지만 헬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정을 붙일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테니스를 해봤어. 근데 나는 더럽게 못하는 것 같아.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런데 테니스 코치가 와서 혜원님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이거 회원 유치하려고 하는 립 서비스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런 말에 위안도 받고 어쩌면 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될지도 라는 기대감에 몇 개월 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을 더 하게 되겠죠. 아니면 슬램덩크의 강백호처럼 잘 보이고 싶은 이성이 있어서 농구를 하다가 그냥 나중에 농구에 빠져서 농구가 즐거워. 뭐 이렇게 농구를 시작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운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단한 동기나 강한 의지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운동을 이렇게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요? 엄청난 도끼를 가지고 나는 몸을 만들 거야! 이렇게 불태워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도끼가 몇 개월 가겠어요. 쉽지 않죠. 사람 마음은 갈대 같은 거라서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했는데 좀 개발이었어요. 10대 때는 제가 말라서 키만 컸지 체격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개발이었어. 축구를 좀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농구를 하면 제가 키도 크고 하니까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럼 내가 농구에 재능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클라이밍도 제가 키가 좀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할 수도 있었고, 예전엔 제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네 의지력이 부족한 거야, 그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는데 반성합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했겠지만 남들보다 쉽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운동에 한해서는 단순히 의지력 문제다, 노력 문제다, 나는 노력을 해서 이만큼이나 했다 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부모님에게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제가 헬스를 하지만 헬스를 추천하기보다 내가 어떤 운동에 정을 붙일 수 있을지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에 정을 붙이면 남들이 추천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할 거예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요요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바짝 하다가 그만둬 버리니까 당연히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살이 쪘던 시기에 했던 습관들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남은 인생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할 운동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제가 생각하는 헬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혼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해서 팀 운동과 다르게 내가 혼자 시간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시간 맞출 필요 없이 내가 가서 운동을 하면 되니까 제약이 크지 않다는 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혼자 해서 사람을 좀 외롭게 해요. 땀 빼고 무게 치는데 어떻게 매번 마냥 즐거울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 또 심지어 그걸 혼자 묵묵히 해야 해. 만약 내가 금요일 저녁에 헬스장에서 무게를 오지게 하고 있어. 그런데 운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인스스를 보면 막 불금 즐기는 사람들이 막 보여. 그러면 괜히 부러운 마음에 얘들은 지금 시간을 버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 내가 얘네들보다 훨씬 나아, 더 건설적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타인을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사나워질 수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헬스처럼 개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테니스나 배드민턴, 농구, 축구 이런 팀 운동 또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죠. 물론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겠죠. 헬스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가 초급자와 상급자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헬스 특성상 상급자가 너무 눈에 띄어. 축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축구를 같이 안 해보면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몸이 좋으면 헬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운동이니까. 같이 하는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급자와 상급자가 같은 공간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으면 초급자분들이 위축되기가 쉬워요. 물론 이거는 상급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초급자가 피해의식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몸 큰 사람 앞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보다 몸 좋은 사람들 보면 조금 위축이 돼. 그런데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리고 헬스가 다른 운동과 다르게 처음 하신 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테니스도 다 배우고 시작을 하고 클라이밍도 다 배우고 시작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시작을 하듯이 수영은 안 그런가? 수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혹여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시선이 무섭고, 그러다 보니 런닝머신만 타고 씻고 헬스장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며칠 하다가 가기 싫어지죠. 그래서 헬스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면 PT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만약에 약간의 여유가 좀 있다면, 그러면 기구 사용 방법도 알게 되고, 내가 초보자지만 내가 초보자니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덜 잃고 천천히 흥미를 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T를 추천하는 편이고, 그럼 저도 PT를 받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PT를 안 받았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했어요. 유튜브 보고 해보고 좀 아프다 싶으면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찾아보고, 좀 아프네? 하면 며칠 쉬어보고, 이렇게 운동을 무식하게 4, 5년을 했어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맞았던 거죠. 크게 다치지 않은 운도 필요했으니까 뭐 거의 복불복이네요. 제가 운동을 했던 경험담을 빗대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보는 많아요. 하지만 개개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디테일은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새롭게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뜨뜻한 거 많이 드시고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